자, 반갑습니다. 할 수 있다 한 선생의 할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등학교 기하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들이 이 과목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서 기하학의 가장 첫단원 우리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들이 이 책 안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기하는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곡선, 그리고 평면 벡터, 세 번째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2차 곡선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2차 식의 형태를 표현되는 곡선들을 의미해요. 자,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물선과 타원, 쌍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세 개의 방정식은 전부 다 2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더해서 우리 이 차곡선에 더하기 접선, 그러니까 이 차곡선에다가 접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각 단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어두시고, 자, 평면 벡터를 들어가게 되면, 자, 벡터가 뭔지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벡터의 뜻과 벡터의 연산, 벡터끼리의 연산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벡터의 성분과 내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자, 공간도형 단원에 넘어가면은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관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평면 도형, 맞아, 2차 곡선 단원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세 가지 곡선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뜻과 걔네들의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방정식이 표현이 되는가 하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포물선과 직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포물선에다가 접선을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원의 방정식을 쓰고 나면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쌍곡선도 쌍곡선의 방정식 그리고 나면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은 우리 평면 벡터 단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벡터의 뜻과 서로 같은 벡터끼리의 상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덧셈, 뺄셈, 실수배라고 해서 얘네들은 모두 벡터끼리의 연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벡터의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나면 위치 벡터라는 이야기를 배우는데 위치 벡터를 배우고 나면은 벡터의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 두 가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좌표 평면 있죠. 거기에다가 벡터들을 모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쓰고 나면은 이제 성분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우리 벡터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벡터 내적을 배우고 나서 직선과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직선이랑 원을 그리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이 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간 도형 단원에서 배우게 된 내용인데요. 자, 공간 도형에서는 위치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의 도형끼리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끼리의 위치 관계라든지, 혹은 직선과 어떤 평면이 있을 때 직선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뭐 평면과 직선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삼수선의 정리, 그리고 정상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이때 단원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공간 좌표 안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좌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x축과 y축이라는 두 개의 좌표만 갖는 2차원 좌표 평면을 다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냐? 우리 x축, y축, z축을 갖는, 그러니까 세 개의 좌표를 갖는 좌표 공간을 배우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얘네들을 학습하고 나면은 내분점과 외분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 안에서 했던 거죠. 좌표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구의 방정식, 이거는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도형이 되겠죠. 도형을 다루는 이야기들까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라는 거는 물리학적으로는 이런 거죠. 어떤 물체가 하나가 있어요. 얘를 내가 비스듬하게 던진단 말이지. 던졌을 때 물체가 그리는 어떤 곡선, 그러니까 포물이잖아. 물체를 던진다. 그때 그 물체가 그리는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포물선입니다. 이런 형태로 물체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곡선을 갖다가 포물선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물리학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포물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사실은 그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어디서 배웠느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 이야기를 했었죠. y는 x제곱. 이 친구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더라? 아래로 볼록한 이런 곡선. 이 곡선도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포물선이 되는지, 우리 포물선의 정의와 포물선의 방정식을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이차 곡선을, 이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포물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평면 위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졌을 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자,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한 점이 필요해요. 이 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어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는 정해진 점이다 라는 뜻에서 정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한 직선이라는 거는 또 움직이지 않는 직선일 거기 때문에 한 정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점 하나를 찍고 점을 지나가지 않는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친구가 F고 이 직선이 L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점에 이르는 거리와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은 그런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런 점들을 모두 모아주면은 포물선 모양의 곡선이 생기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 있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내가 이 F까지 이르는 거리, 이 거리하고 직선에 이르는 거리,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수선을 내려야 되잖아. 이 거리가 똑같으면 이 빨간 점은 포물선 위에 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점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어떤 게 있느냐. 자, 만약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F에 이르는 거리하고 직선에 이르는 거리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 점도 포물선 위에 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여기는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하나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서 F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수선 내렸을 때 거리가 같으면 이 점도 포물선 위에 점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점들을 모두 모아두면 그 점들이 포물선이라는 곡선을 그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도 똑같은 모양의 곡선이 나타난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그려지게 되느냐, 이 정점 쪽으로 이게 곡선이 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자, 우리 이때 이 점 F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정점인데 포물선의 초점이다 이렇게 부를게요. 그리고 이 한 정직선 L을 가지고 우리는 포물선의 기준이 된다 라고 해서 준선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을 수학에서의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좌표 평면상에다가 내가 점을 하나 찍는 1,0을 이 초점으로 하고, 초점이라는 건 뭐다? 정해진 직선이다. 그죠? 그리고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달라.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선을 그려볼 텐데,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x축, y축이겠죠. 그리고 f라는 점은 1,0이라고 여기 있겠다. 그쵸? f 1,0. 자, 직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은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x축의 수직한 직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가 준선 L이 될 거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초점이 오른쪽에 있고 준선은 왼쪽에 있으니까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초점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내가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갖다가 제가 P라고 하고 X, Y라고 해볼게요. 이 점은 반드시 뭐를 만족해야 되느냐? F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준선에 이르는 거리하고 이게 똑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F까지 이르는 거리를 PF를 합시다. 까만색으로 쓸게요. 자, PF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X, Y와 Y 사이의 거리는 X 빼기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루트를 씌우는 것으로 표현이 될 거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F에서 이 P에서 L까지 이르는 이 거리, 자, 얘를 임의상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 거리는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다? 1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X좌표의 크기만큼 되겠죠. 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의 길이는 1 더하기 X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상 얘네 둘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X는 루트 안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Y제곱인데 얘네들을 같다라고 계산하면서 그냥 제곱을 바로 할게요. 그러면은 1 더하기 X의 완전 제곱은 루트가 벗겨지겠죠. X 빼기 1의 완전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다. 자, 여기서 좌와 우변을 모두 전개를 해서 소거될 만한 문자들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1 더하기 2x 더하기 x제곱, 우변은 x제곱 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가 지어진? x제곱 좌우변이랑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1도 없어질 거다. 자, 그러면 좌변은 2x고 우변은 마이너스 x 더하기 y인데 동류항은 넘겨줍시다. 그러니까 자, y제곱만 넘겨주고 모두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나? 이 친구가 플러스가 되면서 4x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평면상에서 초점을 1,0으로 했을 때 그리고 준선을 x는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1이 아니라 초점을 갖다가 p,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다 라고 두게 된다면 어떤 방정식이 나타나게 될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 본격적인 방정식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점 P, 점을 F, P, 이 친구를 초점으로 하면서 직선 마이너스 P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초점이 P이니까 여기 있겠죠. 준선은 여기 이렇게 세로로 그려지는 도형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정식은 이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정식을 그리는데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과 사고 구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P라는 점을 갖다가 포물선 위에 전부 잡았어. 이 점에서 F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H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PH의 길이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PH의 길이는 뭐라 하면 돼요? 아까랑 똑같죠? 요 거리 더하기 요 거리. 이 거리는 P가 되겠고 이 거리는 X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PH의 길이는 뭐냐면 X 더하기 P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P에서 F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F라는 점이 P, 제로니까 P에서의 거리는 이렇게 X 빼기 P의 완전 제곱에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그리고 루트를 씌워주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포물선이라는 건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그런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PH와
PF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계산 편의상 양변을 제곱해버리겠습니다. 제곱해도 똑같은 건 마찬가지니까. 자, 그렇다면 좌변은 뭐가 되니? x의 완전 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p제곱. 우변은 또 루트를 벗기고 완전 제곱을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p 더하기 p제곱. 방법은 똑같죠. 더하기 y제곱. 하고 나면은 없어질 것들이 생긴다. x제곱 없어지고 p제곱 없어질 거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p를 왼쪽으로 넘겨주게 된다면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y제곱은 플러스 4px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다지어지는 4px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방정식에서 y는 4x라고 얘기한 부분하고 지금은 y는 4px라는 얘기는 뭐가 다르는가? 이 초점이 p, 0이 되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바뀐다.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p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p가 지금 x축의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p가 양수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초점이 x축의 오른쪽에 찍히게 되면 오른쪽에서 휘어진 직선이 되겠죠. 만약에 p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x축의 왼쪽에 초점이 찍히게 된다면 준선이라는 x는 마이너스 p가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곡선은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근데 양수이나 음수이나 상관없이 우리 똑같은 곡선의 방정식을 갖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를 기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자, 한 번만 더.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p라면 x는 마이너스 p라면 포모선의 방정식은 x제곱에 y제곱은 4px다 라는 방정식을 갖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상에서 점 5,0이 초점이다. 여기가 5겠죠. 직선 x는 마이너스 5가 준선이다. 준선 여기 있겠죠. 포모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초점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휜 곡선이 될 거라고. 포모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우리가 아까 일반형이 뭐였냐면 y는 4px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p가 뭐다라고 생각만 하면 될까요? p가 5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는 얘기가 되겠죠. p가 만약에 5라면 포모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 p가 5니까 20x다 이렇게 될 거다. 자, 두 번째, 좌표 평면에서 점 f가 마이너스 3,0이다. 여기가 초점, 준선이 x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 초점이 있고 준선은 3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곡선은 어떻게? 왼쪽으로 휘어진, 그러니까 초점이 있는 쪽으로 휘어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포모선의 방정식은 어떠냐? 방정식은 똑같죠. 얘네들에다가 지금은 p가 뭐다? p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생각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y제곱은 3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4, 3, 12가 되겠습니까? 12x다. 포모선의 방정식이 그려지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포모선의 기본 개념과 포모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그 방정식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